안녕하십니까. 속속닥터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간지나게 자기소개서 쓰기 1탄에 이어서 2탄으로 왔습니다. 1탄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쓰면 되는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봤다면요. 2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좀 해볼게요. 자, 보통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 대학에서는 보통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공통양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고통양식으로는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접근을 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할 때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학업 계획이라는 것은 알기 쉽게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어떻게 너가 공부를 할 거니라고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제가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학과 교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봐라. 이 교수님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선생님인지, 그 다음에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어떤 과목들을 배우고 있는지, 그 과목의 특징이 뭔지를 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아보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겠죠. 꼭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진로계획이라는 것은 이 학생이 4학년을 졸업을 하고 나서요. 졸업을 하고 나서 국내든 외국이든 석박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예요. 그렇다면 또는 취업을 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석박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과연 이 친구가 국내 동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 대학을 가서 그 후에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를 물어볼 겁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1번으로 나타났다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보통 보게 되면 대학 양식에 보면 1, 2, 3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통 1번에는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 과정에 대해서 쓰시오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짜장면이 좋았고 뭐 싫어했고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건 무조건 아웃이에요. 여기서 보면 성장 과정이면 가족, 학교, 지역, 국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가족이라는 것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인물이요. 학교에 대해 학교에 가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수학교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화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얘기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장 먼저 주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들이겠죠. 엄마, 아빠가 되겠어요. 근데 만약 엄마, 아빠가 아니라면 주변에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이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적인 부분이 엄마 아빠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엄마 아빠를 반드시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대학 양식 쪽에 가게 되면 어려운 경험, 어려움에 겪었을 때 라는 말이 이렇게 꼭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극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사실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일들이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정답일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리더십 과정에서 어떤 또는 봉사활동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불화 문제가 가장 클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친구하고 말다툼했는데 잘 화해했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요? 바로 리더십과 연관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봉사활동을 갔는데 어떻게 했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이 잘 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봉사활동을 잘했다. 또는 자기가 반장을 하면서 회장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력이 3번에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겹치는 부분들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약간 대략적인 부분을 약간 써줘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토픽을 잡아주고 나서 이렇게 디벨로핑, 즉 확장을 시켜주시면 돼요.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학업 쪽에서는 사실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의디를 하고 싶다. 제가 사실은 자기소개 의디 쪽으로 넣어놨어요. 의상 디자인 쪽으로 넣어놨는데 이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과목도 많았지만 자기는 특히 컴퓨터와 미술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독특한 거는 뭐냐면요. 의상 디자인 쪽이 자기는요. 수학 쪽에 연관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수학 쪽을 특히 도형 쪽을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외 활동에서 보게 되면 교과외 활동에 특별한 시간이죠. 이런 경우에 뭐를 했었냐면 그 친구는 의상 디자인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학교에는 없죠. 당연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친구들, 뜻맞는 친구들과 모아서 자체적으로 선생님한테 인가를 받아서, 학교에서 인가를 받아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가 돼요? 교과 과정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 다음에 교과 외 활동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게 모아져서 결국에는 향후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와 활동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해요. 자, 이거와 이거는 굉장한 상관성이 있다고 했죠. 활동보고서가 없다면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대략적인 얘기라면 얘는 디테일하게 하는 거. 얘는 보여주는 거에 가깝다면 얘는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려운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요. 요거는 사실은요. 자기소개서라는 말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외국 대학교나 외국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에서 이게 보통 SOP라고 되어 있죠. 제가 전 시간에 SOP를 싹 그래 놓고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주는 작은 선물이다라고 농담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농담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SOP는요. Statement of Purpose에서 앞글자만 땁니다. SOP에서 이게 SOP. 보통 자기소개서를 SO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것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부 과정보다는 대학원 과정에 더 많이 강조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기준점이 돼서 학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안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연구 경력을 강조를 해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학부 때, 즉 대학교 때 자기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책을 봤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똑같죠. 동아리 활동을 했다. 교과 과정에서도 국영수를 뺀 거, 언수회를 빼고 나서 자기가 어떤 과목에 더 많이 치중을 했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부 과정으로 가게 되면 다시 대학원 과정으로 가면 연구자와 논문, 좋아하는 교수님들은 누구다. 물론 한국 교수님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선행 연구가 기초적인 원론적인 연구가 외국에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또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좀 많이 있긴 하죠. 솔직히요.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요. 왠지 제가 매국노 같아 보이려고 하네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연구자, 즉 논문 쪽, 그 다음에 교수님 쪽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나대버리면요. 이 사람이 좀 의도성이 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로 그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많이 써준다면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 30% 정도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거를 한 30%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사실은요, 자기 생각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줄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글이 있다면요, 글이 이만큼 있다면 40% 자기 생각을 이만큼 써주고 디벨로핑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자기 생각을 서포팅하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읽었던 논문이나 책들, 물론 우리 학부에서도 우리 고등학생들도 당연히 기초가 되는 책과 또 앞으로 자기가 공부해야 될 책들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런 책을 보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중요한 개념이 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향과 개념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관련 전공 용어를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관련 전공 용어가 정리가 되면서 이런 개념이라든가 영양 쪽으로 자기가 계속 디벨로핑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빠뜨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회상하는 것들이에요. 회상하는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거는요. 내가 앞으로 하고자 했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내가 접근이 가능했던 이유들, 이런 것들을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관심사항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발전을 이렇게 시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전환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전환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회상을 하면서 전환점으로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아니면 놀이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누구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신문도 많이 받고 사설도 많이 봤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에 이런 전환점을 가졌다. 정말로 그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서적이 또는 어떤
논문이 나한테 영향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신문이라든가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고등학생들은 신문을 봤다. 동아리 활동을 했다. 또는 책을 봤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교수님이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이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내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논문 같은 걸 발표했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기술을 했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 이러면서 요약 정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사상과 이론가를 언급하는 건 중요하다. 당연한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좋아하는 교수님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원대학교 교수님이나 관심 분야가 주요 이론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요. 몇 번씩 습득을 해주셔야 돼요. 자, 멈춰놓고요. 멈춰놓고 다시 한번 요거를 필기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씀이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요. 이거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어떤 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가정을 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직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떤 대학교를 결정을 합니다. 대학교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등급이다. 저는 2등급 왠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서 좀 그러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서 지금이요. 2013년도거든요. 그럼 수시를 6군데 정도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되냐면요. 상, 중, 하를 쓰셔야 됩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2개, 2개, 2개예요. 내가 합격할 수 있는데 2개, 그 다음에 조금 높여서 2개, 조금 요거는 합격선이 확실해가 2개 정도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고 나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서강대학교가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샘플로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색 사이트가 있는 그런 사이트에 가서 서강대학교를 칩니다. 그럼 서강대학교를 쳐가지고 본교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학부제가 있겠죠. 그럼 학부제가 무슨 얘기냐면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 대학원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사회과학부 해가지고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심리학과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심리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들어가세요.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이 딱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이 과연 뭐냐? 기초 심리학 분야하고 응용 심리학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이 용어를 정리해 줍니다. 그럼 기초 심리학 부분은 뭐지? 응용 심리학 부분은 뭐지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밑에 이렇게 있죠. 전공 세부 분야에서 기초 심리학 부분은 뭐다? 생리, 감각, 지각, 인지, 발달, 성격, 사회심리학 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응용반은 임상, 상담, 학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요. 뭐 실험실 실험, 심리검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높은 상업적 성취 어쩌고저쩌고 다양한 커리큘럼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자기들을 소개한 글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자기가 소개한 글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공부할지 미래 계획, 즉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가 공부할 것들이 바로 여기에 맥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믹스가 되는 거죠. 맥스가 되는 거 아니고 딱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필기하지 않고요.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재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인재상이라는 것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인재상을 원하냐?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어떤 거를 쓰셔야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관심과 호기심을 나는 어떻게 가졌다. 나는 성장 배경에서 이런 것들을 가졌다. 나는 전공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 그 다음에 열린 마음. 나는 리더십이 있었다. 봉사활동 같은 걸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았다. 이런 말들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걔네들이 말하고 있는, 서강대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전이라는 건 뭐냐? 바로 내가 앞으로 졸업하고 나서 과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고 걔네들이 뭘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미래 계획을 세우는 하나의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장점이라고 되어 있죠. 특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서강대학교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특장점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지원 동기가 되는 겁니다. 지원 동기 부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바로 요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원 동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졸업 후라고 돼 있죠. 참, 이걸 읽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졸업 후 사회 진출이다. 바로 이 부분이 뭘까요? 미래 계획입니다. 미래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졸업 후에 미래 진로 계획을 어떻게 써야 돼? 바로 이 부분을 토대로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 부분을 통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 부분을 갖다가요, 인용해서 쓰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됐죠? 바로 이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인용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먼저 써주고, 이 부분을 인용하고, 영향받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디벨로핑 시키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이렇게 연구를 꼭 하세요. 이렇게 꼭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살짝 보시고요. 이 부분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주요 수상 경력이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 부분이요. 사실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교수님 성함들이요. 요 성함들 보이시죠? 이 성함들을 보시면서요. 이 부분을 약간 강조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나요 혹시? 어디다가요? 지원 동기 쪽이요. 성황대학교를 쓰면서 본교를 쓰면서요. 왜 지원을 했느냐?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말들 여기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연구실이라는 거 있죠. 연구실. 이 연구실은요. 내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학부생들도 사실은 조교로서, 조교는 안 되겠지만 하나의 참여자로서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1, 2학년 때는 기본 소양을 쌓겠지만 3학년, 4학년 때는 이쪽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향후 본교 대학원 쪽에 가게 되면 내가 이쪽에 가서 조교 활동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해서 사회 활동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연구업적이라는 거 있죠? 아까 수상경력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연구업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교수님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분들 뭘 했는지 우리 관심 없어요. 솔직히요. 그러나 합격하려면 그분들을 알아야 되죠. 지피지기면 100점 배승이다. 사실 면접을 가게 되면요. 면접 쪽에 가게 되면 전체적인 입학사정관제, 즉 이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각과 교수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 중에 한 분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분명히 자기소개서나 활동보고서에 이분들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요. 반드시 자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연스럽게 직접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지만 자기가 했던 말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세계화와 문화 연구의 문제,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라고 내가 썼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는 인용해서 썼어요. 그러면 이분이 재밌어 할 거 아니에요. 조금욱 교수님이요. 그러면 이분이 그거를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면 이 친구는 합격에 굉장히 많이 다가서겠죠. 예를 들어 면접 점수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점점 희망이 좀 생기시나요? 아니면 점점 더 마음이 더 우울해지시나요? 제 생각에서는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부분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 친구가 학교 생활하면서 1학년 때, 1, 2학년 때 사실은 이런 부분이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 있거든요. 1, 2학년 때 사실은 이런 클럽 활동이라든가 학과 활동에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1학년 때 요즘은 다 1, 2학년 때 공부를 하죠. 1, 2학년 때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친목도모, 즉 학생과 얼마만큼 융화될 수 있느냐를 따져주는 것들이에요. 즉 이 부분이 1, 2학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학교를 알고 나를 아는 하나의 표점이 됩니다.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향후 교류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물론 유학을 석박사 때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요즘은 교환 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능하다 보면 이쪽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요즘은 글로벌 세대잖아요. 글로벌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도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글로벌한 사람이야.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2탄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기까지 하는 게 벌써 시간이 20분이 다 됐어요. 자, 3탄으로 제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교를 졸업하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 3탄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 실제로 자소서와 활동보고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십시오.